아, 진짜 우리나라 경찰들 진짜.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꼈던 거 첫 번째, 112에 전화하지 마세요. 전화하지 마. 아, 철수입니다. 아, 오늘은 조금 진지한, 아니 좀 무서운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. 엊그제 밥을 먹는데 저녁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. 원래 저희가 통화를 잘 안 하거든요. 통화를 하더라도 아버지가 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근데 밥 먹다가 제가 그 아버지 이름이 뜬 걸 보고 거기부터 좀 쎄했습니다. 아, 이게 뭐지? 그래서 받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오후에 무슨 이상한 전화를 받았대요. 무슨 신용카드 배송원이다. 그래서 아버지는 카드 시킨 적 없다. 그러니까 그 카드 배송원이 그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이걸 취소해야 된다. 그러면서 그 카드 담당자 번호를 문자로 보내줬대요. 그래서 아버지가 이동 중이어서 무심코 그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한 거야. 그게 바로 시작이었던 거지. 그 카드 담당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번호를 눌러라, 이렇게 해라 하면서 그 취소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 보니까 20분 정도를 통화를 했더라고. 진짜 그 전화를 왜 받아갖고, 원래는 그 모르는 전화는 받지도 않고 사실 제가 걸어도 잘 안 받. 그날은 이동 중이라서 그런 건지 아무튼 우연하게 그 전화를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튼 그 통화를 하면서 인증번호를 눌러라 이렇게 몇 차례를 하니까 그 이상한 프로그램이 아버지 휴대폰에 깔렸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가 뭘 안 눌렀는데도 그 카톡 앱이 자동으로 열린다거나 앨범이 열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작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. 그래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경찰서에 좀 전화를 해보겠다.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갑자기 경찰한테 전화가 왔대요. 이상하잖아. 그래서 아버지가 전화를 끊고 바로 경찰서로 갔대요. 여기까진 잘한 거지. 근데 야, 이 경찰서 가서가 더 빡쳐. 이 경찰이 그 아버지랑 얘기를 하면서 이거 보이스피싱 맞다. 그러면서 그 휴대전화에 깔린 그 파일 몇 개만 앱 삭제를 하고 그 가이드라인 팜플렛을 줬더라고. 그러면서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대. 근데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. 그래서 이 폰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했대요. 그래서 방문했더니 그 대리점 직원이 그 세 개가 안 지워졌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아버지는 아니 경찰이 분명히 다 지워졌는데 그 대리점 담당자가 이런 경우는 그냥 파일을 물리적으로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 보안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삭제를 해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 경찰 말만 듣고 그냥 집에 갔다고 생각을 해봐. 어떻게 됐겠어? 다 털렸겠죠. 야, 그 경찰 진짜 뭡니까? 아무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. 그래서 아무튼 그 통화 중에 아버지가 저한테 그 경찰이 준 팜플렛을 보여줬어요. 근데 보니까 너무 복잡해. 복잡하고 글씨가 너무 작더라고. 그게 어르신들이 그 글자가 보이겠어요? 야, 그런 걸 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. 아무튼 그래서 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. 그래서 전화 끊고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. 야, 근데 여기서부터가 또 점이 가경입니다. 그 112 하면은 그 전화 받잖아. 그래서 내가 보이스피싱 걸렸다 이랬더니 담당자를 연결해 주겠다는 거야. 이러고 그 연결음 나잖아. 뭐 연결 중입니다 이러면서. 근데 그러다가 한 30초 있다 전화가 뚝 끊기는 거야. 뭐지? 나는 황당하더라고. 이게 내가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나? 그래서 다시 112를 걸었어. 또 연결음이 나. 그래서 전화가 또 뚝 끊기는 거야. 그래서 뭐냐 진짜. 이거 우리나라 경찰 뭡니까? 통화 자체가 잘 안 돼. 근데 다행히 그 마지막으로 연결된 담당자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.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해라라는 거를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버지 집에 가서 그대로 그냥 실행을 한 거죠. 첫 번째로 카드나 계좌 이런 거 다 정지를 하고, 두 번째로 보안 앱 V3나 경찰청에서 만든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을 깔아서 악성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을 해라.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게 비행 모드를 켜고 와이파이 모드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건 몰랐는데 비행 모드를 켜지 않으면 그쪽에서 침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나서도 정 불안하면 공정 초기화해라.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날 아버지가 결국에 공정 초기화까지 했습니다. 야,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, 이 일을 겪으면서 든 생각이, 야, 이렇게 자식 없는 어르신들이 진짜 어떡하냐? 이거 영락없이 털리겠다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래서 다들 애 낳으라고 하는 거구나. 흔히들 여러분들이 보이스피싱을 누군가한테 돈을 보낸다거나 그 돈을 털리는 상황만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.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불법 프로그램, 그 악성 프로그램이 깔리는 게 정말 위험합니다. 그 APK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폰을 해킹할 수 있더라고요.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그쪽에서 우리 폰을 다 볼 수가 있어. 그래서 우리가 무슨 앱을 켰는지, 예를 들어 비밀번호를 누르면은 몇 번을 눌렀는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직접 돈을 우리가 보내지 않아도 그쪽에서 비밀번호나 인증서 번호를 알아서 돈을 갈취할 수 있는 거지.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우리 화면을 제어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V3 앱을 켰는데 그쪽에서 문제가 없다, 악성 프로그램 없다, 이런 화면을 띄울 수가 있는 거야. 더 무서운 거, 제일 무서운 거, 전화 가로채기도 가능하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서워서 112에 전화를 걸잖아. 그럼 그쪽에서 그 전화를 가로채는 거야. 나는 분명히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 사람들의 전화를 받는 거지. 이거 무섭지 않냐고 진짜. 그러니까 그 경찰이 가르쳐준 대로 파일만 지우면 안 되고 그 보안 앱을 통해서 악성 프로그램을 삭제를 하고 휴지통까지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공정 초기화를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이런 걸 왜 얘기를 안 해주냐고. 진짜 우리나라 경찰들 진짜.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꼈던 거 첫 번째, 112에 전화하지 마세요. 전화하지 마. 진짜 속 터져갖고 내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, 이게 되게 급박한 상황인데 오래 걸려.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랑 통화가 됐던 그 담당자분 계시잖아. 그분이 번호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. 1566에
몇 번이냐? 1566-1188. 여기가 그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라고 하더라고요. 그냥 이쪽으로 바로 전화를 거세요. 이 번호 부모님들 전화에 바로 저장을 해주세요. 여러분들도 하시고요. 두 번째, 갤럭시 쓰지 마세요. 아이폰이 낫습니다. 어르신들이 맨날 뭐 아이폰 쓰기 어렵다 하면서 갤럭시 쓰는데 안 됩니다. 나이가 60 넘으면 의무적으로 아이폰을, 솔직히 어르신들 뭐 그렇게 폰을 씁니까? 유튜브 보고 뭐 주식 거래하고 이게 다잖아. 아이폰도 할 수 있어. 좀 어렵더라도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이폰을 쓰는 게 맞습니다. 돈 받은 거 아니고요. 제가 챗GPT에 물어봤거든요. 이거 한번 보세요. 이게 결론인데 그냥 아이폰 쓰세요. 지금 당장 부모님들 모시고 아이폰 바꿔드리세요. 돈으로 사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추천을 해주시라고. 비싸잖아요. 그리고 마지막, 중요한 일, 뭐 이상한 전화가 왔을 때는 무조건 크로스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. 뭐 친구들이랑 가족 단톡방에 있을 거잖아요. 그런데 다 공유를 해야 돼. 내가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, 내가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, 이렇게 주변에 알려야지.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안 돼. 주변에 얘기를 해줘야 돼. 이게 본인이 그 상황 있잖아. 뭐가 잘못된지 모른다니까. 제3자가 봤을 땐 누가 봐도 이상해. 그러니까 자식들도 부모님들이 뭐 물어보면 귀찮으면 안 돼. 잘 들어주고, 그래야 이런 사고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. 옛날에 저 대학생 때도 우리 어머니가 그 보이스피싱 전화 받았어요. 엄마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전화를 받더라고. 엄마 뭐야? 그랬더니 형이 납치당했다는 거야. 그래서 뭐 형이 갑자기 납치를 당해?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. 그래서 바꿔보라고. 전화를 받아봤더니 야, 목소리 자체가 이건 누가 봐도 사기꾼이야. 의도적으로 좀 목소리를 좀 바꿔 얘기하는 거 있잖아. 뭐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. 내가 형 바꿔보라고 이랬더니 그 사람이 또 형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야. 이 새끼 뭐야 이러고 전화 끊어버렸지. 그래서 엄마 끊으면 어떡하냐고. 그래서 엄마 보이스피싱이야. 그러니까 엄마도 그제서야 눈치를 채더라고. 그러니까 본인이 그 상황에 있으면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. 주변에서 들어주고 같이 봐줘야 돼. 절대 안 당한다니까.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뭐 보이스피싱, 스미싱 이런 금융사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사회적으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좀 비난의 화살을 돌리더라고요. 아유 저걸 왜 당해? 아유 바보같이. 으유. 인터넷 뉴스 보면 그런 댓글들 많이 달린다고. 그거 왜 당하냐고. 근데 무슨 이유가 됐건 잘못한 건 가해자잖아. 비난이나 비아냥의 화살에 가해됐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. 근데 우리 사회적인 인식이 이런 금융사기의 피해자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. 피해자는 보호의 대상일 뿐입니다. 아유 왜 그랬어? 아유 이런 것보다는 그래? 어떡하지?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해결해 주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. 저도 그랬어요. 반성합니다.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. 그리고 돈은 일해서 봅시다. 남의 등쳐먹지 말고